더욱 강력해진 진짜 주식 시즌3. 이번엔 팀전이다. 매매전쟁 대국. 실전 수익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한판 승부. 지금 대국의 문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흑팀 매니저 김나일. 백팀 매니저 이정우입니다. 자, 이번 시즌3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흑팀과 백팀 두 팀으로 나뉘어서 전략 대결을 펼친다는 점입니다. 네, 이번 주 방송에서는 그 흥미진진한 팀원 스카웃이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네, 총 30명의 파트너들이 시즌3에 참가했고요. 그중에서 매일 6명씩 라인업이 되죠. 네, 그 안에서 각 팀의 감독진은 하루에 3명씩 직접 팀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누가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그 한순간의 판단이 승패를 가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흑팀 매니저로서 오늘의 흑팀 감독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저희 흑팀 대표는 전략의 달인이죠. 실전 감각으로 무장한 이광무 감독 나와 있습니다. 무려 지난 투자 서바이벌 시즌2 매매 전쟁에서 최종 우승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흑팀은요, 찬스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게스트로 강준혁 파트너가 선수 영입을 함께하러 나왔는데요. 과거 2년 연속 와우넷 연간 베스트 파트너에 선정된 이력이 있으며 한국 경제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파트너들을 가장 잘하는 파트너 중 한 분으로 통합니다. 네, 이번엔 백팀입니다. 오늘 백팀 대표로는 냉철한 분석력으로 시장을 읽는 남자 박우신 감독이 자리했습니다. 한국경제TV 수익률 대회 투자불패 4회 우승 이력이 있고요. 또 저희 지난 투자 서바이벌 시즌1 승부에서 최종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박우신 감독과 함께 백팀 팀원을 영입할 선수로는 김민재 파트너가 출연을 했는데요. 대우증권 근무 이력을 가지고 있고 박우신 감독이 첫날 영입한 선수입니다. 오늘 흑팀이 사용한 찬스권은 양측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백팀은 아직 하나의 찬스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지금까지 확정된 각 팀 멤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흑팀에는 먼저 실전 트레이더 출신 유일한 파트너 선정됐습니다. 시장 흐름을 몸으로 체득한 베테랑이고요. 다음으로 박종현 파트너입니다. 카카오 금융사업본부에서 근무했었고요. 데이터 기반 투자 전략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강한 활약이 기대되는 최인석 파트너까지 흑팀 멤버로 확정됐습니다. 자, 이번엔 지금까지 확정된 백팀 멤버들입니다. 가장 먼저 김민재 파트너, 실전 매매 감각으로 무장한 현장형 플레이어입니다. 다음으로 김정기 파트너는 한경닷컴 유레카 전문가로 시장을 꿰뚫는 분석력의 소유자고요. 이어서 이형빈 파트너, 메리츠 종금증권 근무 이력, 그리고 S사 수익률 대회 준우승 경력까지 있습니다. 네, 각 팀의 윤곽이 조금씩 잡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새로운 팀원이 합류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또 어떤 영입 후보들이 나올지 잠시 후에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각 팀의 전력과 스카우트 현황을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네, 국내 최고 투자 전문가 30인이 팀을 이뤄 펼치는 전략 대결, 두 팀의 자존심을 건 데스매치가 시작됩니다. 최종 승리는 과연 누구의 손에 돌아갈지 매매 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 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의 최고의 전문가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오늘 찬스권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찬스 강주혁입니다. 그래요, 열심히 오늘의- 보시다 보면 네.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찬스로 나온 만큼 주식시장에서의 또 찬스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스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한 찬스, 우리 강준혁 대표 함께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흑팀 감독입니다. 네. 시즌2 트리플 우승의 진주만 이광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주만 이강무 네. 감독, 오늘 흑팀 확실한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백팀 감독이죠? 예, 안녕하세요. 박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끝인가요? 또 뵙네요. 또 뵙네요. 이렇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어제 트레이드에서 뭐라고 할까요? 막판에 서로 땡겨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우리 백팀의 기대주지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재 파트너입니다. 그래요. 김민재 파트너.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또 출발을 해볼 텐데요. 먼저 김민재 대표한테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TV 보셨나요? 저희 어제 프로그램 보셨죠? 트레이드 할 때 1착으로, 1지명으로 김민재 대표가 선택이 됐습니다. 소감의 말씀, 각오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이름값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비수로? 아니요, 그럼 공격수로 가겠습니다. 공격수로. 네. 축구에선 김민재가 수비수지만 주식에는 공격수다. 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무 대표님 네. 찬스를 쓰셨어요. 어제의 캐스팅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봐요. 어제 이동근 대표님이 열정적이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인가요? 아, 그렇진 않은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흑이면 선수를 둬야 되는데 그렇죠. 선수를 뺏겼죠. 양보해드렸죠. 네. 네. 제가 원래 이제 원픽이 김민재 전문가였는데 그래서 비주얼 팀을 만드는 게 좀 저희 목표였거든요. 아, 비주얼 팀.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김민재 파트너 뺏기고 네. 우리 강재원 대표님이 안 나오시고 네. 비주얼이 좀 완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찬스로? 찬스로 전문가로 또 훤히 꿰뚫고 계시는 우리 강 대표님을 모시고 그래요. 오늘 정확한 픽을 해보겠습니다. 저분은 우리 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강준혁 네. 대표는 한국경제TV의 모든 분들의 집에 있는 숟가락 수까지 다 챙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우신 대표님 어제 100팀은 괜찮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각오인가요? 오늘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전문가 분으로 아마 구성이 될 텐데 잠시 예. 후에 오늘은 어떤 전략일까요? 근데 어제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네, 제가 6분 중에 1분밖에 사실은 몰랐어요. 몰랐었죠. 네. 옆에 계신 김민지 대표만 네. 알았죠. 네. 근데 이분도 이제 같이 방송을 했으니까 근데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고르려고 애초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옆에 계신 권태민 대표님께 네, 강력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요. 자꾸 이거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내일은 이제 권태민 감독이 출연하시는데 네. 집에서 지금 아마 TV 시청하고 계실 텐데 집에서도 계속 뭔가 내려온다고요? 아까 장 끝나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네, 누구 뽑아라? 예, 누구 뽑으라고 동글뱅이 쳐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이번 이 대회에 진심이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흑팀의 찬스입니다. 강준혁 대표가 찬스로 이렇게 와주셨는데 흑팀에서 그 많은 전문가 중에서 강준혁 대표로 찬스를 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네, 강준혁 대표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네, 아마 강준혁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준혁 대표의 어떤 선구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시는 눈 한번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오늘도 전문가들에 대한 선별권이 있으니까요.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고요. 자, 오늘 시장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오늘은 박우신 대표부터 가볼까요? 박우신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변동성 확대의 이유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변동성 확대의 이유. 이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 그대로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 목까지 찼다라는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오늘부터 받고 있거든요. 네. 사실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이제 선물 지수 기준으로 10포인트가 넘는 급변동성을 한 30분 동안 보였다가 하루 종일 이제 올라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은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 기준 거의 3,900에 다다르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점심경이었네 11시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1시 한 반경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또 상승폭을 축소하는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 하락폭이 시작될 때가 딱 환율이 조금 변동이 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엔화랑 달러 쪽에서 좀 움직임이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아니, 계속 보고 있었죠. 이게 엔화를요? 도대체 왜 갑자기 빠지지 하고 막 이제 찾아보니 네. 엔화의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같이 우리 시간도 그 시간대 같이 좀 조정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연관이 엔화가 그게 있을까요? 이제 일본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제 엔화의 그렇죠. 약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원화도 이제 약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 시간대에.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뭐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거기에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인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뭐 때마침 또 미국 상원 쪽에서 그 셧다운 관련된 그 부분이 또 지연되는 부분 뭐 이런 이슈도 있기는 했는데 어제 사실 미 시장이 또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셧다운의 조기 해제 관련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다음날 해제를 한다 이거는 아니었어요. 그 말은 저는 애초에 지금 지수 레벨은 좀 위아래로 장중 변동성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의 레벨이다. 네. 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굳이 빠지니까 이제 핑계거리를 막 찾다 보니까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론은 사후 약방문이다. 근데 저도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어떻게 알았냐고 여쭤봤잖아요. 네, 네. 저도 찾아봤어요. 그래요. 왜 빠지지 하면서. 갑자기. 네. 네. 저도 막 찾아보니까 그런 이유가 제일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럴싸하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원에 100원 모자랐나요? 그렇죠. 그랬고 하이닉스가 50만 원을 살짝 넘었잖아요. 어떤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들 수밖에 없는 또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그 두 종목이 또 높은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지수가 또 올라가다가도 이런 변동성은 보일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섹터별 쏠림도 굉장히 심했고, 그래요. 그리고 장중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지수가 빠지는 것만 조정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러한 모습도 저는 조정의 하나의 단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류의 조정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장 막판에 전략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었어야 될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오늘 또 전략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출연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 왜냐면 다음 주에 일정이 뭐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뭐 하이닉스도 있고 그리고 에이펙도 있고요, FOMC도 있고 이제 금리와 관련된 것도 나오겠죠. 이런 여러 일정들을 다음 주에 이제 대내외적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의 성격이 저는 바뀔 거라고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말 그대로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뭐 확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약간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시장을 바라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래서 움직여줘야죠. 예, 그런 형태로의 변화, 그런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흐름이 될 것으로 보냐면 코스피는 약간 그 제자리 걸음을 하는 형태, 즉 기간 조정 형태로 가고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발을 맞춰주는 소위 말하는 이제 건전한 선순환이 되는 요걸 기대하면서도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면서도 이렇게 좀 그럴 대가가 확률이 좀 있지 있다.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예. 코스닥 쪽을 눈여겨 본다라는 것은 결국 반도체 또는 로봇 이쪽을 보신다는 걸까요? 코스닥 제가 어제 나와서도 얘기했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있는 섹터는 딱 4개고요. 바이오가 12개고 네. 소부장이 4개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2개, 로봇이 1개입니다. 딱 요 4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섹터 중에 대한 흐름을 기대도 해보고 또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다. 예.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뭐 부담 없이 바이오라든지 그 4가지 섹터에 접근을 하면 전략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막 굵직굵직한 대형주들 위주로 움직였잖아요. 약간 이제 각계전투 형태로 조금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이강무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엔비디아 비전이다. 엔비디아 비전이다. 네.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일단 시장의 좋은 면만 좀 찾아봤거든요. 우선은 이제 지수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50만 원, 네. 또 삼성전자의 10만 원에 근접하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박우신 대표가 이야기 주신 것처럼 시장에 대한 차익성 물량이 좀 일부 나올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고르게 움직이는 성향들. 뭐 반도체가 잠시 쉬어가더라도 오늘 조선주가 상당히 움직이면서 네. 조선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강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이 한미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슈적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투심이 그렇게 훼손되는 섹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키워주는 섹터지.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에 대한 공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수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지수가 전강 후약의 조정 분위기 나오더라도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은 네. 오전장부터 해서 AI에 대한 키워드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 추가적으로 IT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했다. 물론 이제 전일자에 애플 주가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뭐 LG가의 종목들이 좋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내면을 좀 보시면은 뭐 삼성전기, LG 이노텍, 뭐 그밖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이번에 에이펙 경주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트럼프와 시진핑에 대한 만남도 있겠지만은 저는 젠슨왕의 방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젠슨왕이 이 CEO 서밋을 통해서 국내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을 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의 협력을 만들고 가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서 대형 IT 종목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충분히 엔비디아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AI 서버칩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 안에서는 우리 이 주요 IT 대형주들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엔비디아에 대한 역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당분간 이제 계속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꼬리표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장에서 이런 평가, 뭐 전부는 네. 아니지만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반도체를 담다가 네.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손바뀜이 좀 일어나면서 네. 지금 반도체를 공격적으로 담는 쪽은 기관이다 이런 평가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국인은 지금 담는 섹터가 뭐 로봇이라든지 다른 섹터 쪽으로 좀 이렇게 이동을 했다. 네. 시장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 기간이 난 다음에 기간이 또 어느 정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에 접근하는 순간부터 꼭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기간이 지금 반도체를 담고 있는 그 내면 그 이유 네. 이유 혹시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네. 계실까요? 사실 외국인의 잠시 좀 방향성 부재에 있을 때 네. 기간이 좀 중간에 좀 채워주는 역할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네. 기간에 대한 자금을 추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체 올해 4월 달부터 해서 계속 꾸준하게 이 매입을 했었던 게 외국인들이 죽축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본격적인 움직임들은 한 올해 하반기 때부터 반도체 종목들의 본격적인 상승이었지만은 이미 선제적으로 4월 달부터 외국인의 참여가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주포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현재까지 외국인의 이탈이 크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4월 달, 5월 달에 외국인들이 가장 집중했었던 게 그때 당시에도 많이 해석을 했지만은 지주사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였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조금 혼조세의 모습이 있었는데 네. 7월 달, 8월 달, 9월 달 끊임없이 매수에 가담했던 게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에도 사실 이 연휴가 있었지만은 대규모로 들어왔던 일자도 있었고 그 시기에 반도체에 대한 수급 이탈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외국인들이 뭐 하루 이틀 매도세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다. 앞에 쌓여 있는 물량들이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역대급 이 외국인 수급의 추이를 비교해 본다면은 지금 여전히 외국인들이 이탈하기보다는 조금 더 유입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 어제도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 또 전략을 네. 여쭤보면 어제와 같은 뭐 이야기를 네.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건 이강무 대표의 전략이기 때문에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계좌가 좀 여유가 있어질까요? 빵빵해질까요? 저는 여전히 중요한 키워드는 AI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봐요. AI. 예, 물론 이제 선단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가장 큰 주포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2차 전지를 이끌었던 힘도 최근에 이제 업종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왔던 키워드도 AI에 대한 키워드였거든요. AI와 결합해서 AI의 인프라를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AI에 대한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다. 그래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발주, 뭐 앞으로에 대한 캐파 증설도 결국에는 AI를 위한 향보이기 때문에 AI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단기간에 오늘은 좀 오후장에 조정이 나왔는데 반도체와 로봇에 대한 중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요. 생각보다 로봇에 대한 이슈가 많이 흘러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키워드는 좀 중점 두고 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플러스 알파 저는 이제 전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전략. 그것도 AI의 그렇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무래도 이제 에이펙 정상 회의를 통해서 이제 주요 국가의 어젠다라든지 또 혹은 이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위한 투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그냥 미국 안에서 가장 목마른 구간이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 또 AI 인프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wan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 AI. 네. 좋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슈 때 좀 네.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오늘의 찬스 강준혁 네. 대표가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랑 방송하면서 최초로 범 AI라는 표현을 쓰셨던 오. 분이세요. 그때
AI 아마 범 AI라고 볼 정도로 모든 방면에 AI 쪽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 당시에 그렇게 네. 얘기했었거든요. 확실한 찬스 맞으시죠? 그때 그런 기억이 또 얼굴 뵈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랑 프로그램 같이 하는 그런 기억을 싹 잊고 있다가 오늘 찬스로 오시니까 기억이 확 나는데 잠시 후에 강준혁 대표 의견 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김민재 대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김민재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오늘 협상 기대감이다 이렇게 가지고 협상 기대감이다. 이 요즘 협상을 해야 될 게 일단 미중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한미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것에 대한 협상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저는 한미에 대한 협상 기대감이다 한미, 네. 가지고 왔고요. 뭐 앞서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이 기대감 협상 기대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오늘의 조정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조정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예측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가 사실상 문제인데 지금 다우존스의 지수, 즉 미국의 3대 지수의 위치를 보게 되면 트럼프가 주말 동안에 이제 시진핑을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을 회복을 하면서 지난번에 찍었었던 고점 부근까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다우도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 즉 전고점에 대해 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미국이 돌파하는 게 확인이 사실상 필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S&P 500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미국의 3대 지수가 지금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돌파라는 문턱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먼저 돌파가 돼야 한국이라든지 일본, 유럽 같은 경우는 똑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즉 기술적으로 지수의 위치 자체도 사실상 해외 즉 대장 증시 미국이 돌파를 해줘야 한국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앞서서 지금 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원 단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SK하이닉스도 50만 원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시장이 결국은 상승장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상승장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에도 지수를 잘 받쳐주는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조방원이 하고 있다. 즉 지수가 상승할 때에는 AI 수혜주가 지수를 이끌어주고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에는 AI 수혜주가 조정을 받을 때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도록 조방원이 받쳐주는데 오늘은 지수가 밀리니까 조방원이 수급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하나 더 보게 되면 사실상 지금 조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정을 굉장히 길게 받았고 조선주 자체가 지금 사실상 기술적 반등을 받아도 전 이상한 자리가 아닙니다. 네. 여기다가 모멘텀적으로도 한국과 미국의 사실상 대화가 관세가 이제 협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수혜를 받는 건 조선업종이기 때문에 오늘 조선주가 올라가는 것도 지수가 빠질 때도 조선주가 올라가야 되는 것도 맞고 한미에 대한 이런 협상이 진행이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조선이 맞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상 크게 문제되는 이슈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딱 흘러가야 될 대로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이 먼저 돌파를 해주면 또다시 AI 쪽이라든지 이런 수혜 종목들이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여기서 돌파가 안 되고 APEC까지 지켜보면서 미국 증시가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선주가 조금 더 수급을 받을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조선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김민재 대표가 봤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야 우리 계좌가 제일로 빵빵해지고 가장 현명한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일단 조선주는 조정을 충분히 받을 때 위치적 부담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데 이럴 때 조선 쪽을 좀 보는 것이 맞는 건지 김민재 대표의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반도체는 대형주 위주로 사실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 반도체는 뭐 실적을 보고 움직이려고 하는 건지 거의 중소형주 반도체는 초반에만 좀 움직였었고 근래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고 로봇에 오히려 수급이 좀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중소형주 따는 차라리 움직이는 거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은 한 번 튀면 급등하기 때문에 미리 잡아둘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주를 지금 비중을 그렇다고 주도 섹터를 갈아타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장이면 상승이 깁니다. 조정은 네. 짧고 그러면 조정이 짧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조선주를 지금 잡으면 결국은 짧은 조정 구간 때 조선을 잠깐 먹고 나서는 결국은 AI 수혜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선은 그냥 내 포트폴리오 좀 해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한두 종목 정도만 편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조정받을 때에는
뭐 로봇이라든지 또 AI 수혜주 반도체 같은 경우를 담아두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재 대표의 오늘 시장 관전평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찬스 우리 강준혁 대표의 시장 관전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혁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내무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왜요?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이제 좀 받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서 네. 내모를 두려움 없이 나서라 뭐 이렇게 두려움 없이 나서라. 예, 정해봤는데 네. 앞서서 우리 세 분의 대표님들께서 대부분 두려움 없이 나서라고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셔서 내모는 일단 필요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일단 드는데요. 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장은 일단 상방입니다. 상방인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조정에서 내 종목이 얼마나 깨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만약에 주도주가 바뀐다면 그 주도주를 다시 한번 잡아보겠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 오르는 모습을 보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인다든지 그렇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뭐 강세를 보인다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소외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조정받게 되면 이번에는 주도주를 내가 한번 잡아보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그 투자주 체별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의 옵션 매매에서 양 매도를 지금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게 100%다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시장이 아래로 크게 밀리기보다는 그냥 기간 조정 정도로 움직임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우리 대표님들 뭐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사실 코스닥 시장을 계속 보는 건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소 시장은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주도로 만약에 움직이고 코스닥 시장은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개인 주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좀 바빠요. 뭐로 바쁘냐 하면 코인도 해야 되고 국장하기보다는 미국장도 또 가서 해야 되다 보니까 수급이 지금 코스닥은 좀 많이 쪼개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장이 조정을 만약에 받아주고 다시금 반등을 할 때는 네. 저는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조금 더 수익이 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분위기, 대형주,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각 섹터별 대형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아까 이제 범 AI라고 말씀을 일단 네네.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AI가 시장의 화두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혹시 보통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네. 엔비디아의 H100 칩이 한 10만 개 정도가 필요한데요. 요걸 갖다가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전력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혹시 모르죠. 어느 네, 알수 정도의 없죠. 전력이 필요하냐면 네. 보통 한 23만 이상의 가구 수를 가진 한 도시의 전력이 필요해요. 23만 이상의 예, 가구. 예, 일단은 뭐 23만 인구. 인구. 예, 네. 그러면 이제 청주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멀티모달을 하나 돌리기 위해서는 청주시 인구가 사용하는 그 전력량만큼의 전기가 있어야지만 멀티모달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 생각을 해볼 게 그러면은 이걸 발전소를 한번 지어보자는 거죠. 네. 발전소를 SMR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지역 주민이 찬성을 했는 경우에 한 2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챗GPT만 두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2년 전, 3년 전 챗GPT가 지금하고 성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우리 한 3년 뒤에 할까라고 하면은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모든 발전소에 그냥 ESS를 붙이면 1.5개, 그러니까 발전소 한 개당 0.5개의 발전소가 있는 효과 자체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금 소버린 AI를 한다, 아니면은 뭐 어디서 AI를 연구 개발을 한다, 뭐 어떤 기업에서 AI를 한다라고 하면 반도체 칩 좋습니다. 만들면 되니까 수주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에서 못 받으면 AMD에서 받으면 되니까 그거는 일단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로봇도 어떻게 보면 AI로 가니까 만드는 거 좋다. 네. 근데 AI를 돌릴 전력이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하겠죠. 그래서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2차 전지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전기차의 판매량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연동해서 보셨다면 이제는 전력 관련된 종목으로 2차 전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2차 전지 종목이 좀 있습니다. 아직 덜 오른 2차 전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ESS 쪽으로 한 2차 전지를 좀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깊이 있는 이야기는 잠시 후 이슈 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뜨거운 이슈 공개합니다. 자, 가장 뜨거운 이슈는요. 코스피 3,900 턱 및 새로운 주도 섹터는 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이슈의 주제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오늘 3,900 턱 밑에서 3,900 목전에서 멈췄긴 했으나 연일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손바뀜이 일어날 것이다. 반도체에서 범 AI 안에서 반도체에서 다른 쪽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제를 새 주도 섹터라고 저희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현 주도 섹터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반도체를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섹터 쪽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 뜨거운 이슈들이 너무 많죠. 로봇도 굉장히 뜨겁고 조선, 자동차, 관세에 대한 타결의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지금 3,900선을 목전에 놓은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섹터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실지 자유롭게 얘기해 볼까요? 어떤 분부터 가볼까요? 이렇게 눈치 보시는 거예요? 반도체는 변함이 없다. 반도체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 네. 우리 이강무 대표 의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900선 목전에 있고 네. 연일 고점, 연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제 새로운 주도 섹터는 네. 그냥 계속해서 그냥 반도체일 것이다. 일단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두 종목이 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게 많이 올랐는데라는 이야기보다는 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던 것이 아니라 이제 소부장도 챙길 때가 왔다. 이제 그만큼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순환매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더 다음에 주제들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기본은 반도체다. 반도체다. 네. 그럼 지금 기존에는 반도체에서 대형주 단으로 계속 움직였던 건 사실이잖아요. 소부장보다 네. 대형주가 훨씬 더 힘있게 갔는데 네. 계속해서 대형주 네. 단으로 움직일 것이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안에서도 소부장 쪽으로 좀 갈아탈 것이다. 이렇게 소부장도 함께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종목만 갔다라면은 네. 이제는 소부장도 같이 가주는. 생각보다 엔비디아에 대한 신제품 출시에 대한 포인트가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블랙웨어 시리즈가 이제 양산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기존에 블랙웨어 시리즈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이제 발주했었던 기업들, 네. 주문을 대기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은 주문을 나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수요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뜨거울 것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반도체가 아닐까. 반도체.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TSMC의 2나노급으로 이제 뭔가 시장을 열어간다는 거. 네네. 여기 또한 빅테크 기업들이 아주 반기는 포인트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모델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같은 공간이면은 좀 더 사양 좋은 반도체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나노 공정에 대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 이제 삼성전자, TSMC, 인텔과 같은 주요 기업들이 파운드리에 대한 역할을 좀 중요했는데 인텔이 많이 후퇴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미 정부가 나서가지고 엔비디아와 인텔을 좀 강제로 묶었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인텔이 살아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그래요. 찾을 수 있는 뉴스가 많다라고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서 그래 그럼 계속해서 3,900포인트 턱밑인데 4,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감에 있어서 반도체를 계속해서 봐야 돼라고 생각하실 텐데 현대까지는 앞서도 같은 질문입니다. 대형주 단으로 갔었지만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대형주냐 아니면 소부장 쪽으로 이제는 접근해서 봐야지 내 계좌가 편안해질 것이냐 두 양쪽을 놓고 본다면 어느 쪽이신가요? 일단은 내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어디가 좀 더 수익이 빠를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내 상황에 내가 조금 성향? 그쵸 성향과 그리고 이제 자산의 규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좀 자산의 규모가 좀 크다라면은 삼성전자, 좋습니다. SK하이닉스를 저는 지금도 조금씩 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대형주는 그냥 차치하겠습니다. 네. 차처하고 그렇다면 소부장 쪽으로 갔었을 때 네. 어제 반도체 어제였나요? 그저께 반도체 중에서 후공 쪽이 굉장히 장비단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강무 대표님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어느 쪽을 3,900포인트 턱 밑에서 4,000포인트를 뚫고 가려면 어느 네.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보시나요? 저도 이제 이번 반도체 순환매는 과거에 H밴만 가던 시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재료가 좀 뒤섞여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와서 뭐 테스트, 유진테크 이런 워닝 IPS 이런 이제 장비단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종목도 좀 클래식한 장비 회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을 때
가장 최근에는 P3 공장을 만들었을 때 네. 가장 주역 기업들인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 곧 주요 정상들과의 외교 그러니까 관세 문제부터 해서 한미 정상회담 만든다면은 평택 공장에 대한 증설도 하겠지만은 테일러시 공장에 대한 증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가 말하는 클래식한 반도체 장비 회사들에 대한 역할 증설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 곧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포인트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이게 한 템포 올라왔으니까 저는 이제 그 다음 템포로 했을 때는 차세대 반도체 쪽 소캠, CXL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 네. 왜냐하면은 디램에 대한 레거시에 대한 부각이 한 차례 좀 갔어요. 끝났다가 아니라 이쪽에서 한번 힘을 내줬으니까 다음은 이제 다음 영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HBM도 결국엔 파운드리 그렇죠. 주문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있을 이 TSMC가 2나노급을 내놨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 이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여러 가지 자극 요소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로봇이 커지고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이 안에서의 또 이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관심 이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네. 계신 종목들이 잠시 후에 공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아니면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종목은 또 다른 쪽인가 봐요? 네. 그렇다면은 종목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어떤 종목이 우리 이강무 대표가 생각하는 탑픽 종목인지. 제가 파운드리가 좀 신선하다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신선하다고요? 우리,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기존에 계속 HBM, 뭐 레거시 반도체 그렇죠. 이런 포인트를 살리다가 지금 만년 적자 사업이었었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이제 흑자 전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TSMC의 2나노를 공정한다는 거는 네. 새로운 경쟁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군침을 흘릴 자리예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테스트와 패키징입니다. 후공정이죠. 네. 그러면은 무조건 두산 테스나가 원픽.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앞에 있는 OX판 보이시죠? 이게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이강무 대표가 역시 코스피 3,900턱 밑에 있고 새로운 주도주 섹터는 계속해서 반도체일 것이다. 그중에서 소부장 쪽, 파운드리 쪽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의한다? O. 아닌데 나는 좀 다른 의견인데 혹은 이쪽 아니야? 여러 가지 의견은 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두 분은 세 분이 다 동의하시나요? 다 그러면 파운드리 쪽이 이 다음 반도체 쪽에서 봐야 되는 1착이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하나, 둘, 셋. 그래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반하죠. 1착인가요? 그럼 파운드리가? 그래도 오케이. 그러면 반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준혁 대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AI 칩이라고 하면 전부 다 엔비디아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 좀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에서도 네. AI 칩을 일단 내고 있고 두 번째로는 AMD에도 이제 AI 칩을 내고 있고 엔비디아도 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일단 춘추전국 시대로 가는 듯한 모습은 일단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운드리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도 일단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제 AI 칩에 격전을 벌이게 되면 그래요. HBM도 놓칠 수는 없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파운드리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HBM에서 여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할 때 이제 작은 종목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라든지 SK 반도체 말고는 거의 뭐 오르지 않았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미 반도체도 엄청 올랐고 많이 올랐죠. 원익 네. 관련된 종목군들도 엄청 올랐고 이미 작은 종목들도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 전 여전히 그냥 대형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성향과 보이면 상관없이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제가 왜 HBM을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지금 TSMC, 삼성전자 이렇게 지금 나뉘어지고 있고 HBM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SK 하이닉스에 삼성전자가 붙고 있고 여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 관련된 종목의 가장 큰 회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볼 수가 있고 중국이 일단은 알리바바부터 시작을 해서 AI 칩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면 이것도 필요해서 살 수 있는 데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HBM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어놔놓고 여전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 다른 종목을 일단 본다라고 하면 요 관련돼서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미반도체는 많이 올랐는데 하나비전은 아직까지는 오르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린 종목들을 체크를 하신다면 하나비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광무 대표 의견 들어봤고요. 코스피 3,900 턱밑 새로운 주도 섹터. 다른 분의 의견 또 들어볼까요? 다른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자, 김인재 대표님 아니면 박우신 대표님 가볼까요? 이게 사람이 4명이니까 네. 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혼미하네요. 네. 진짜. 박우신 대표님 한번 네. 이야기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어제와 오늘의 의견이 바뀌기가 어렵죠. 사실 이런 질문 자체는.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뭐 앞서 아마 근데 의견들은 다들 비슷할 것 같아요. 주도 섹터는 저는 안 변할 거라고 보는 역시 입장이고요. 반도체? 네. 네. 쉽게 안 변한다. 주도 섹터라는 게. 예를 들면 오늘 조선주가 강했다. 뭐 최근에 2차전지가 강했다. 네. 이 섹터들이 이 섹터들이 강했던 거지.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주도 섹터라고 부르기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일단 보는 거고, 이 섹터들을 뭐 예를 들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어떤 가격적인 그 메리트를 가지고 모멘텀을 받았을 때, 어떤 트리거를 받았을 때 강한 이제 시세 반등을 주는 케이스고, 네. 조선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목까지 차다 보니까 장중에 변동성을 보일 때 그때 또 치고 가는, 그리고 거기에도 이슈가 있기는 했죠. 결국 관세 협상이라는 또 중요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가지고 그런 빈 공간들을 좀 메우는 역할들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번 지수 상승, 이번 어떤 유동성 장세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지금 진행이 됐던 가장 메인 섹터는 반도체임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쉬더라도 저는 삼성자이닉스가 많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좀 횡보 형태의 그러한 숨고르기 정도는 중간중간 나올 수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머지않았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예.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죠. 반도체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반도체를 1착으로 놓고 예. 그럼 박우신 대표가 생각하는 반도체를 제외한 섹터 쪽에서 찾는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앞서 우리가 오늘 시장 평가에서는 바이오 얘기도 하셨거든요. 예. 로봇 얘기도 살짝 언급해 주셨고. 그러니까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조선이나 2차전지 같은 섹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약간 조연의 역할이라고 해야 네네. 될까요? 그러니까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올라오게 되면 코스닥이 눈에 띄게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그 역할을 해줄 거는 바이오 말고는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총상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가 힘을 낼 때 그때야 이제 비로소 코스닥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그때 이제 개별주들의 강세가 이제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해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좀 어떤 그런 변화의 지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주도 섹터가 질문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네. 주독 섹터는 지금 뭐 앞서 이광무 대표도 반도체 얘기하셨고 지금 박우신 대표 의견도 들어보면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어제 3가지 sek터 얘기했는데 네. 칩과 전력과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머스크가 그랬어요. 칩과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칩과 전력과 로봇. 네, 그렇다면은 좀 칩이랑 반도체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반도체는 앞서 얘기했고 로봇과 전력 둘 중에는 어느 쪽을 좀 높이 평가하고 계시나요? 전력 근데 쪽일까요? 뭔가 로봇과 더 어울리지 않나요? 대표님이 로봇과 어울린다. 전력은 되게 약간 고리타분한 산업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글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로봇이 지금 명확하게 로봇과는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저는 로봇이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 그래요 로봇 쪽. 예. 그러니까 로봇 섹터라는 게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잖아요. 네네. 결국 이제 AI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론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로봇이 그래요. 대표적인 건데 이제 AI가 이제 수집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되는데 AI의 어떤 최종 종착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로봇 섹터의 지금 종목들을 보면 밸류에이션이 참 이게 말이 되나 싶을 게 많이 엄청 그렇죠. 많을 네. 거예요. 근데 그런 정말 무한한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임은 또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과 같은 시장과 굉장히 어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유동성 장세에서는 실적도 중요한데 실적보다는 어떤 그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이게 IT 버블하고 사실 완전히 달라요 이번에. 그래요. 근데 예전에 그 IT 버블 99년, 2000년 이때 생각해 보시면 전 이제 그때부터 주식을 조금씩 했었는데 그때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실체도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회사 이름만 가지고도 상승을 하고 막 이랬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유동성장이 왔었던 게 이제 코로나 때잖아요. 네. 그때도 뭐 여러 종목들이 올라왔었지만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전 딱 생각나는 게 신풍제약 생각나거든요. 사실 이것도 실체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실적이 아니라 어떤 성장 스토리를 보고 가는 시장이 유동성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좋습니다. 그 뒤에 오는 실적 장세가 어떻게 보면 실적을 더 온전히 반영해 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에는 저는 로봇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박우신 대표 지금 로봇 얘기를 해주셨는데 OX판 들어주시고요. 박우신 대표의 2차기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대세인 거는 뭐 꺾을 수 없다라는 의견이고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반도체를 포트 안에 채우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로봇이라는 의견이신데 동의하신다면 O. 난 동의하지 않는다. 로봇 말고 뭐 다른 쪽. 그리고 박우신 대표가 로봇 같지 않다. 이것도 X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면 O, 다른 나머지 의견은 X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러고 보니까 오늘 찬스로 오신 강주혁 대표님 계속 뭔가 계속 X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엔 짧게 들어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X 일단, 의견. 예, 아까 제가 2차 전지를 먼저 얘기를 해서 네. 쉽게 생각을 하면 2차 전지를 보고 로봇을 봐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ESS 하고. 쪽인 예, 2차 전지. 제가 항상 발전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고리타분하진 않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나온 김에 강주혁 대표 의견 바로 들어볼까요? 강주혁 대표님 그러면은 앞서 내용 지금 코스피 3,900 텅민 새로운 주도 섹터인데 새로운 주도 섹터의 1픽이 반도체인가요? 강주혁 대표님도? 저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그럼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방금 이제 우리가 전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하고 이제 2차 전지를 지금부터 좀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방송을 오랜만에 나오니까 말을 더듬습니다. 뭐 2부에 매일 나오시면서. 근데 네. 이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2차 전지가 올랐잖아요. 근데 올해는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해 드리냐면 중국이 2차 전지 보조금이 올해까지입니다. 근데 중국이 보통 보통 이제 사람들이 서민들이 타는 2차 전지 보통 자동차 가격이 한 1,60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상해에 중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살 때 번호판을 사야 되는데 내연기관 자동차의 번호판 가격이 한 1,6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차값이 1,600만 원에 번호판 값이 1,600만 원인데 그래요. 전기차는 공짜입니다. 일단 올해까지 그 부분에 일단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은 글로벌로 봤을 때 올해까지는 굉장히 좀 좋을 가능성이 높고 전력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는 일단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벌써 하반기인데 시장 안에서는 전기차보다는 전력 쪽으로 2차 전지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AI가 얼마나 전력을 많이 먹냐 하면 네. 서울대학교에 AI 서울대학교. 아까 공주였는 23만 도시가 어디였다고 그랬죠? 청주입니다. 청주. 예, 이번에 서울대학교 순천-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 AI를 연구하는 그 단체들이 있을 네. 거잖아요. 그냥 2-3개 정도가 있는데 전력이 부족해서 서로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돌릴 때는 이쪽에서 못 돌리고 그 정도로 AI가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AI가 계속 가기 위해서는 전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ESS부터 붙일 가능성이 좋습니다. 높고 그래서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박우신 대표님이 보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조가 주가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강주혁 대표님 생각하시는 2차 전지가 그렇게 힘을 내는 네. 요즘 또 뭐 올라온 종목도 계속 올라오곤 있긴 네. 하나 그 타이밍 그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어떤 2차 전지가 이제 확 그러니까 주도 섹터로 확 부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좀 세게 올라온다. 그럼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수급들이 확 몰렸을 때 아닌가요? 지금 벌써 외국인들 수급은 몰리고 있는데 네. 저는 요즘 보니까 반도체가 주도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2차 전지가 막 올라도 사람들이 주도다라고 이게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까 코스닥에서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외국인들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미 오른 종목을 사지 마시고 지금도 타이밍을 잡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고들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공개될 때 그때 2차 전지 관련주인가요? 무거운 놈을 하나 가지고 2차 전지?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OX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도 섹터 이거 글쎄요. 지금 결국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주도 섹터 2차 전지가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거거든요. 동의하신다면 O, 아니다
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견 다 X입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렇게 다. 이건데요. 중립이시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중립 의견만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저는 말장난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예, 무엇과 그러니까는 무엇에 대한 말장난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제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주도 섹터의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저는 아니라고 한 거지 네. 2차 전지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한번 올라올 때 굉장히 파괴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많이 빠져서 소외되고 싼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어떤 현자가 했는데 네. 그 생각이 딱 나는 섹터가 딱 2차 전지라고 봐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에서 많이 앞으로 오를 거를 가지고 주도 섹터다? 그럼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주도 섹터의 정의랑은 너무 달라서 저는 주도 섹터는 반도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많이 올라온다라는 정의의 주도 섹터라고 놓고 본다면 2차 전지다?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냥 2차 전지라고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네. 앞서 반도체 얘기하시고 나랑 안 닮은 전력, 나랑 닮은 로봇까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2차 전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키워드가 저는 AI라고 보는 거예요. 네. 물론 2차 전지 가지고도 최근에 사실 2차 전지가 올라온 게 뭐 광물 이슈도 있었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9월 판매에 대한 수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AI와의 그런 스토리도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주식 시장에서 제일 관심이 있어하는 건 결국은 AI 내러티브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 2차 전지는 약간 곁다리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보는 어쨌든 겁니다. 올라올 때 예. 좀 파괴력 있게 올라올 것이다. 예,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강준혁 대표의 의견 들어봤으니까 이어서 우리 김민재 대표의 의견 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00포인트 턱밑입니다. 새로운 주도 섹터 반도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착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반도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 1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너무 구체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냥 AI다라고 딱 생각하면 정리는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AI라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식은 사실상 확률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2차 전지도 물론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지금 올라온다고 했을 때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는 한정된 도전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확률이 높은 쪽에다 주식은 투자를 해서 성공을 이끌어내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업들이 결국은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거는 AI 쪽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결국은 실적이 나왔을 때도 2차 전지보다는 당연히 AI 쪽 반도체 실적이 좋을 겁니다. 즉 물론 2차 전지도 뭐 상승하게 될 때 좋은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은 확률이 높은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관점에서 보게 됐었을 때는 결국은 2차 전지보다는 훨씬 더 반도체라든지 로봇 또는 이런 AI 쪽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반도체냐 아니면 뭐 원전, AI 하이 섹터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굳이 구별해서 내 포트에 딱 이것만 담는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큰 틀의 AI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제 시장에서 분명히 먼저 선택받는 쪽이 있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 로봇이 먼저 선택을 받을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유동적으로 이제 로봇을 따라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원전이 붙는다고 하면은 원전을 이해했습니다.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지금 미리 뭐가 이거다라고 결정을 하고 미리 들어가 있을 필요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즉 시장이 선택을 누굴 하냐 보고 나서 들어가셔도 안 올라간 점을 충분히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선택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선택을 하면 거기를 따라가시면 우리는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범 AI 안에 대장주를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 그 안에서 범 AI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순환을 하니까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로봇이든 전력이든 다 순환을 하기 때문에 네, 범 AI에서 대장이라는 표현보다도 네. 시장이 그 시점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느냐, 즉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 그거를 선택하면 되는 확인하고 거죠. 들어가도 네.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그렇게 매일매일 확인을 하기만 하면 좋지만 뭐 직장 생활하랴, 애 키우랴, 뭐 하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선점을 해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건 범 AI 카테고리 안에서 섹터를 봐야 된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질문은 그럼 올라왔던 달리는 쪽을 계속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낙폭과대의 종목 많이 빠져 있는 쪽을 봐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 그럼 이쪽 섹터가 간다면 많이 올라와져 있는 것보단 낙폭과대 종목을 잡아서 많이 올라오기를 좀 바라실 테니까 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김민재 대표의 의견이 또 궁금해집니다. 네, 이거는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섹터로 먼저 구별한다고 했을 때는 똑같은 AI 수혜주라고 했었을 때 지금 사실상 로봇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고 반도체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AI 소프트웨어는 거의 못 올라와 있고요. 또는 네. 원전이나 전선은 못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섹터로 구분을 했을 때는 안 올라온 쪽, 즉 아직 선택을 못 받은 쪽은 들어가게 되면 가격은 쌀 수 있는데 기간이 비쌉니다. 무슨 얘기냐? 주가가 낮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가격은 충분히 싸게 취할 수 있으나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개인 투자분들께서 버티지 못하세요. 그러면 섹터는 일단은 선택받은 쪽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종목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올라간 쪽에서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건 OX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OX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바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매매전쟁 시즌3 대국을 펼치기 위한 팀 선정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시즌3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각 팀의 이 대표들께서, 감독들께서 함께 갈 팀원을 선정하는 대국 드래프트 시간입니다. 어제 드래프트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드래프트 가볼 텐데요. 오늘은 과연 어느 팀에서 나올지 먼저 화면 보여주시죠. 네, 오늘 바로 드래프트 6분이 바로 나오시네요. 오늘 이 6분은 보면은 근성팀입니다. 이분들 투지가 대단하신 근성팀인데요. 자, 홍희진, 강재현, 송재호, 나연우, 현상준, 정재훈 이렇게 6분의 선수가 드래프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흑팀에서 출발을 해볼 텐데요. 네. 자, 6분 충분히 보셨나요? 흑팀의 주장과 오늘의 찬스 두 분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네. 1차, 1순위 드래프트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흑팀에 뭐 한 말씀 해주셔도 되고요. 뭐 어떤 기준이 있다, 뭐 이런 거. 오늘 저는 이제 찬스의 시선을 믿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준혁 대표님, 저기 계신 6분과 강준혁 대표님, 네. 저기 계신 6분과 다 한 잔씩 해보셨죠? 저는 초대인데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6분의 1차 네. 1순위 과연 어떤 팀인지 흑팀에서 먼저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팀의 송재호 파트너님 송재호 선택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래, 예상했습니다. 방금 박우신 대표가 콧바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송재호 대표님 예전에 수익률대 시즌 2 때 이강호 네. 대표 하시면서 송재호 대표님 보면 잘하시는데 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흑팀의 뭐라고 하죠? 드래프트 할 때 첫 번째로 뽑는 거? 1차 1차 지명. 네, 1차 지명. 죄송합니다. 1차 지명. 1차 지명은 송재호 대표님이고. 이제 100팀의 1차 지명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팀의 1차 지명. 옆에 계신 어떡하지? 김민재 대표님하고 상의 안 하시나요? 해야죠. 네. 이두 분. 100팀의 1차 지명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진지한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100팀의 1차 지명 김민재 대표가 발표하시나요? 제가 발표합니까? 네, 발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1차 지명은 저희는 나연우 대표. 나연우 대표. 좋습니다. 그래서 100팀의 1차 지명은 나연우 대표가 됐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흑팀의 2차 지명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지명은 우리 찬스 네. 강준혁 대표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드세요? 좋습니다. 강준혁 대표의 2차 지명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지명 저희는 화면 보여주시죠. 2차 지명 현상준 가수님. 예. 오늘 뭐 예상한 대로 다들 움직이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현상준 대표가 2차 지명, 흑팀의 2차 지명이 되셨고요. 자, 100팀의 이제 2차 지명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팀의 2차 지명. 우리 진짜 지금 어렵습니다. 네. 박우신 대표님 제가 사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려온 작전이 지금 다 저쪽에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보면 알죠. 보셨나요? 얼굴 표정이 아까 로봇보다 더 잘 써 있어요. 아니 이게 제가 고르는 거면은 네. 제 의지만 반영이 되면은 마음이 편한데 네. 형님이 연락을 하셔서 감독님이 3명을 찍어 주셨거든요.
그 3명을 골라라. 근데 벌써 2명을 뺏겼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자, 2차 지명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제 그냥 의지대로 해야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박우신 대표 2차 지명 제가 고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좀 이렇게 화면에 좀 나와야. 아, 이름을 못 외우시네요. 네. 화면 보여주시죠. 네. 나현우, 현상준, 송재호 됐습니다. 스피드하게 가보죠. 예, 100팀 2차 지명하겠습니다. 홍희진 파트너 가겠습니다. 아, 홍희진 대표. 예상한 대로 다 가네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흑팀의 3차 지명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훈 파트너 선택하겠습니다. 강재현 대표님. 강재현 대표님이 3차 지명 됐고요. 자, 계속해서 100팀의 3차 지명 마지막이죠. 예, 정재훈 파트너님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대표님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지명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팀전으로 펼쳐지는 매매전쟁 대국의 아주 중요한 팀별 드래프트 시간 만나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팀이 결정된 전문가들 준비됐나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팀원 스카웃이 방금 막 끝났습니다. 근성팀 6명의 라인업 가나다 순으로 한 명씩 만나보시죠. 네, 먼저 강재현 파트너, 작년 와운의 7월 월간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된 실적 감각의 트레이더입니다. 손실의 최소와 수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 만큼 냉정한 판단력 속에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강점입니다. 강재현 선수는 흑팀에 합류했습니다. 다음은 나현우 파트너, 올 상반기 와우넷 베스트 파트너에 이름을 올린 성장형 트레이더입니다. 정확한 타점 포착을 핵심으로 삼으며 타점이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는 뚝심 있는 투자 철학을 보여주는데요. 나현우 선수 100팀으로 스카웃됐습니다. 이어서 송재호 파트너입니다. 한국경제TV 주식장 일대 고수 전문가로 12년 기업 주식 자산운용 경력을 지닌 베테랑입니다. 수익 매매라는 짧고 굵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송재호 선수 흑팀의 일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파트너입니다. 증권사 실전 투자대회 준우승 경력에 재테크 강사로도 활동했던 분석가인데요. 심리와 수급, 구조를 읽고 팩트에서 답을 찾는다는 원칙처럼 냉철한 데이터 판단이 돋보입니다. 정재훈 선수는 100팀의 선수로 낙점됐습니다. 네,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입니다. 올 상반기 와운의 베스트 파트너이자 실전 트레이더 출신의 전문가입니다. 변동선 장세, 급등주만이 살 길이다라는 공격적인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현상준 선수는 흑팀에 합류했습니다. 마지막은 홍희진 파트너입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분인데요. 잃지 말아야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 리스크 관리와 기회 포착의 균형이 강점입니다. 홍희진 선수 100팀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흑팀의 송재호, 현상준, 강재현 파트너, 또 100팀에는 나현우, 정재훈, 홍희진 파트너가 합류하면서 각 팀당 팀원은 6명이 됐습니다. 팀전에서 이들이 또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근성팀 선수들의 영입 현황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우리 최고의 전문가께서 종목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선별 기준부터 만나보죠. 먼저 이강우 대표님, 네. 오늘 종목은 어떤 기준에 선택을 하셨을까요? 스토리에 조금 연결해서 모멘텀을 찾는 종목들 가져왔습니다. 스토리가 네. 있는 종목, 오, 네. 매력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박우신 대표님 선별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도 스토리가 있는 종목. 앞에서 하셔서 따라 하시는 거죠. 멋있어 보이시죠? 스토리가 있는 개별주로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개별주 좋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개별주 우리 박우신 대표는 선별 기준을 거기다 놓으셨고요. 강준혁 대표님의 선별 기준이 궁금합니다. 오늘 종목 두 종목을 어떤 기준에 놓고 선택하셨을까요? 스토리가 있는 대형주로. 스토리가 있는 대형주. 그래요. 이분들이 점점 그래요. 여기서 이제 김민재 대표가 활용경점을 찍느냐 못 찍느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본인의 센스가 보이는 거죠. 자, 김민재 대표는 오늘 선별 기준을 어디다 놓으셨나요? 네, 저는 잘 지켜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 지켜주는 종목. 네. 스토리 같은 건 없다. 네, 없습니다. 그래요. 잘 지켜주는 종목.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토리가 있는 종목. 이강우 대표의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자, 이강우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요. 두산 퓨어셀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두산 퓨어셀의
퓨어셀의 스토리를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 옆에 계신 이제 강준혁 대표님께서 네. 오늘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결국엔 전력에 대한 공급인데 추후에 이제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의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전력 공급이 필요하죠. 전력을 먼저 만들고 나서 해외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게 현 정부의 목표이기도 한데 이거는 이대로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의 데이터 센터 공급에 이 발을 얼마만큼 들이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일단 이제 두산 퓨얼셀이 SOFC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모멘텀을 많이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PAFC라고 해서요. 그 하위단에서 이제 전력 공급할 수 있는 연료 전지 공급을 지금 두산 퓨얼셀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이 두산 로보티스, 두산 그룹주, 두산 밥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대리점이라든지 시장 공략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에 대한 활동이 미국 시장에서 기대가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제 전력에 대한 관점, ESS에 대한 관점, 그럼 SOFC에 대한 키워드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에 대한 관심, 가장 직접적인 회사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의 스토리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박우신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자, 박우신 대표는 스토리가 있는 개별주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박우신 대표는 이렌텍을 첫 번째 종목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개별주. 예. 이렌텍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맞죠? 이렌텍 생소합니다. 네, 생소하죠. 네. 예. 근데 제 앞에 계신 또 우리 강준혁 오늘 찬스로 또 나오셨는데, 네. 예, 이렌텍도 이제 2차 전지와 관련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배터리 팩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 그 전자담배 관련된 종목으로 맞다. 그건 EM텍일 거예요, 아마. EM텍이죠. 예. 맞아. 그래요. 이 회사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담배 쪽인가요? 그쪽 매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또 강한 시세를 뿜어내고 강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창출한 이력도 있는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기대를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중대형 배터리팩으로 매출이 확장되는 이제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 중대형 배터리팩이라는 게 로봇에도 들어가고요, ESS에도 들어가고요, 스마트 글래스에도 들어가고요, 여러 방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중에서도 로봇 쪽에 대한 기대가 개인적으로 좀 큰 상태고, 실질적으로 LG전자가 인수했던 그 로봇 회사에 네. 이 회사가 배터리팩을 단독으로 납품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감안해서는 이 회사도 향후에 로봇 주로의 밸류에이션을 일정 부분 받을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보시고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네. 차트를 보시면 이게 최근 1년간의 차트입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한번 올라오고, 마치 이제 그 커비드 핸들처럼 이렇게 핸들을 만들어가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좀 특이점이 5월 말에 증여를 완료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증여를 하면 앞뒤로 한 달 정도는 이제 세금 때문에 그 주가 움직임이 좀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딱 이 구간입니다. 요 구간을 이제 지나고 나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주가의 최근 상승세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수급 한번 보시면 기관들이 한 4거래일, 5거래일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원래 기관들이 관심이 없던 회사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렌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우신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이렌텍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토리가 있는 대형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시는 우리 강준혁 대표의 종목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강준혁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요, 포스코홀딩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6월 달부터 삼성전자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삼성전자 주도주라고 아무도 안 하더니 이제는 또 2차 전지 얘기하니까 또 아무도 아니라 그래서 그래요? 일단 좀 AI 얘기하실 때도 아직 예. 아니에요 이랬어요, 많은 예. 분들이. 일단은 포스코홀딩스를 보는데 두 가지 점에 좀 착안을 하려고 합니다. 뭐 2차 전지 관련된 철강 부분은 이제 턴어라운드를 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거는 크게 없고요. 첫 번째는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자라고 하는 건 아마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할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고,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저는 히토류도 좀 같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심에 서 있는 게 히토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중국을 이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히토리가 꽉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히토리 관련된 종목을 보게 되면 대부분 작은 종목들이 많고요. 큰 종목들 중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미국의 회사하고 연구자석 관련된 부분에 히토류 부분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호주에서도 지금 히토류를 이제 생산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디젤자원연구원하고 같이 히토류를 정제를 한다든지 가공을 하는 부분에까지도 지금 나서주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가 떠도 일단 포스코 홀딩스는 향후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2차 전지만 해도 충분히 35만 원 선도 돌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네. 제가 이제 오늘 나오고 또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준혁 대표의 첫 번째 종목 포스코홀딩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김민재 대표 잘 지켜주는 힘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첫 번째로 선택하셨는지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김민재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요, 이렌시스를 선택해 주셨네요. 이렌시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원래 출연을 합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2차전지가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도 로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월요일 날 그래서 결국은 로봇주가 가장 크게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선주가 올라갔지만 결국은 조정은 짧고 긴 상승일 때에는 AI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렌시스가 지금 오늘 주가의 위치에서 제일 잘 지켜준 로봇주라고 보고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모멘텀으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과의 연관성이 가장 큰 종목입니다. 항상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튀게 됐을 때 따라 올라가는 것 중에 중소형주 단에서는 이렌시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삼성에서 이제 로봇을 출시를 하죠. 볼리를 출시를 하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재료가 일단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가장 큰 포인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LG 로봇의 수급이 좀 뺏기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에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추천을 드렸던 로봇주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신규 상장주에 있었던, 즉 매물이 없는 로봇주들이 먼저 움직이다가 점점점 이제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로봇주들까지 수급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과거의 종목들에서 이제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렌시스를 좀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단 주가가 오늘도 밑꼬리를 굉장히 길게 잘 달아줬습니다. 여태까지 저항받던 자리를 지지로 잘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재 대표의 첫 번째 종목 이렌시스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좀 스피드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강무 대표의 두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이강무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하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조금씩 이제 이 상법 개정과 같은 연내 다시 또 진행하는가에 대한 여부, 지주사에 대한 관점도 필요하고요. 오늘 최근 일주일 사이 동안에 두산 지주사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금융주 안에서도 증권주야 뭐 증시와 함께 좋지만 은행주들이 다시 눈에 띈다든지 이와 같은 시장 환경에 대해서 지주사 볼 때가 왔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계열사에 대한 높은 실적 성장과 함께 반사이익을 같이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이면 방산, 아니면 뭐 또 그밖에 이제 이 조선이면 조선, 이와 같은 이제 섹터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이 하나 로보티스가 또 상당히 또 기대가 큽니다. 상장되면서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 주요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안에서의 기술 경쟁인데, 하나 로보티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포인트거든요. 그런 포인트로 해서 접근하신다라면은 성장 동력에 대한 여러 가지 계열사에 대한 성장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안전하게 이평선들에 대한 결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추세를 바꿀 때가 왔다. 삼각 수렴만 마치고 나서 추세 우상향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한화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토리가 있는 종목. 뭐라고 할까요? 개별주. 예. 박우신 대표 준비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박우신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코스텍시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앞서 이렌텍과 마찬가지로 올 초에 어느 정도 증여가 또 끝난 기업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하나가 있고요. 이 회사도 2차 전지와도 또 연관성이 있는데, 2차 전지에서 이제 그 열이 나는 부분들을 이 동사가 만드는 스페이서라고 하는 이 방열 소재를 통해서 이 열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원래 갖고 있던 기업인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미국 북미 소재 이제
T사라고 여기 나와 있기는 해요. 미국 북미 소재 반도체 기업에 이 방열 소재 스페이서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방열 소재가 비단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형으로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번에 수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AI 내러티브 안에 좀 포함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보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차트를 좀 제가 길게 한번 봤는데 이게 네. 스펙 상장에서 사실 이때 조금 상장했을 때만 관심을 좀 받았다가 장기적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라인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저항 라인인데 최근에 이 라인을 막 돌파하고 어우. 안착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복잡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과정이 네네. 있다. 기술적으로 되게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텍시스 우리 박우신 대표의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토리가 있는 대형주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우리 강준혁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강준혁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이제 제가 현대차를 예전에 얘기를 할 때 그 이제 자동차로 보지 말고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보자. 네. 버선 다이내믹을 가지고 있죠. 그런 식의 관점에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관련된 종목이나 엔진 관련된 종목으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최근에 사업 재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방산이고요.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다시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차 로봇 아마 유튜브에서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주차 로봇 지금 하고 있는 데가 HL 로보틱스하고 현대위아 두 개의 회사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실증 단계를 지나서 시장 안에서 한번 모멘텀으로 작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이와 더불어서 현대위아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니까 로봇이라든지 방산 관련돼서 위에 있는 종목들만 보지 마시고 현대위아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강준혁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김민재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김민재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퍼스텍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관점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지금 지수가 조정을 APE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조선 종목이 좀 더 수급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해지 관점에서 조선주 하나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퍼스텍을 아마 방산 쪽으로 거의 다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근데 퍼스텍은 좀 다방면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잠수함 토탈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이런 정부의 조선사 정비 유지라든지 보수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업에도 속해 있는 게 퍼스텍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길게 기간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조선주의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상승이 길고 조정이 짧은 게 상승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퍼스텍은 지금 후성그룹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민군 겸용 로봇을 만든 이력이 있습니다. 즉 로봇도 어느 정도 같이 겹쳐 있어서 방산도 되고 조선도 되고 로봇도 되기 때문에 이런 조선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수 있어서 포트폴리오에 지금 조선주가 필요한다고 했을 때는 한번 눈여겨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재 대표의 두 번째 종목 퍼스텍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팀전으로 펼치는 매매 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과 탑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세 분 준비되어 있고 우리 강준혁 대표님 오늘 준비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강준혁 검색하시면 그래요. 저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강준혁 대표 너튜브 제목이 뭔가요? 강준혁입니다. 강준혁입니다. 네. 그래요. 제일 직관적인 게 제일 좋죠. 맞죠? 강준혁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먼저 박우신 대표부터 가볼까요? 박우신 대표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아니요, 11시 반인데 11시 제가 30분, 네. 사무실까지 최대한 빨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 뒤. 예.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오늘은? 4,000포인트에 임박했죠. 아직 도달을 한 건 네. 아니지만 여기서 아까 얘기 못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는 단기 목표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리면서 공략할 핵심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강무 대표는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근데 저도 좀 빨리 내려가서 네.
열어야 됩니다. 아, 지금 바로 네, 한 10분만 기다려주시면은. 그럼 30분에 정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네. 어떤 이야기 짧게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젠스왕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젠스왕 이야기. 네. 이제 방한하는 이슈에 대한 모멘텀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과의 협력을 준비할 것인지 그런 스토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민재 대표님은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건 4,000포인트 지금 현재 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이천지도 올라오고 뭐 조선지도 올라오고 뭘 잡아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잠시 후 10시 30분이라고 해야겠죠. 10시 30분부터 네. 있을 김민재, 이강무, 김민재 두 분의 온라인 무료 방송, 그리고 1시간 뒤 11시 30분에 있을 박우신 대표의 온라인 무료 방송, 그리고 강준혁 대표의 강준혁입니다. 너튜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고요. 요즘 같은 장에는 세 분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팀전으로 펼쳐지는 매매 정쟁 대국,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매매 전쟁 대국 흑백팀 대표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광무 감독의 탑픽 종목 두산 퓨얼셀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만 원입니다. 자, 다음으로 볼까요? 다음으로는 하나 선택하셨습니다. 역시나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흑팀 특별 게스트죠. 강준혁 파트너의 탑픽 종목 살펴보시죠. 포스코홀딩스 가져왔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로, 또 목표가는 34만 원, 손절가는 28만 원입니다. 자, 이어서 현대위아 선택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네요. 또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5만 3천 원 제시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백팀 박우신 감독의 탑픽 종목입니다. 이렌텍인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11,000원에 손절가 7,000원입니다. 다음은 코스텍시스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팀의 김민재 파트너 이렌시스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6,20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퍼스텍 자리했습니다. 매수가는 역시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5,300원입니다. 이렇게 흑백팀 대표들의 탑픽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두 그룹 총 12명이 스카웃 완료됐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라인업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매일 밤 9시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매매의 전쟁 대국,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